만약 당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혹은 단 한 조각의 자유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면,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 살얼음이 낀 강을 건너는 한 무리의 희미한 그림자가 보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눈빛에는 생존에 대한 갈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뒤엉켜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누군가가 거칠게 팔을 붙잡힌 채 어디론가 힘없이 끌려가고 있죠. 이것은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현실의 단편이거든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 종종 이들의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보도 너머에 존재하는 한 인간이 겪어내야 했던 고통의 깊이와 생존의 무게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던 그들의 진짜 고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 속에 담긴 생존의 처절함과 그들이 목숨을 걸고 되찾으려 했던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마치 색이 바랜 흑백 사진과 같았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즐비한 도시의 아침은 늘 똑같은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죠. 새벽의 희미한 빛이 창문을 비추면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일터로 향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걸린 체제를 찬양하는 붉은색 구호들만이 유일하게 선명한 색을 띠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사람들의 공허한 눈빛 속에서는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들은 텅 빈 배를 움켜쥐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나오는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는 뛰어놀 에너지를 채우기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한창 자라나야 할 아이들의 얼굴에는 생기 대신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앙상한 손으로 멀건 죽을 나누어 먹는 가족의 모습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서로의 빈 그릇을 보면서도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는 침묵, 그 침묵이야말로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감시는 공기처럼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마다 세워진 감시탑의 눈은 24시간 내내 번뜩였고 제복을 입은 군인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훑어보았죠.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고 동료가 동료를 고발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신뢰란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법을 잊어버렸고 대신 체제에 순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어젯밤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저 정해진 구호에 따라 박수를 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충성을 맹세하는 꼭두각시처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억압 속에서도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배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해가 지면 몰래 장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암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풍경은 활기차면서도 위태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단속반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물건을 교환했고 그곳에서 잠시나마 굶주림을 잊고 생존의 희망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옷가지나 생필품을 손에 쥔 순간의 안도감은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낡은 라디오의 주파수를 조심스럽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외부 세계의 방송이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에게 거대한 충격이자 동시에 희미한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이 답답한 현실 너머에 다른 삶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동경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공개 처형의 장면이었습니다. 광장에 끌려 나온 한 남자는 그저 남쪽의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차가운 총구 앞에 서야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군중의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진 총성은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이토록 쉽게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 내일의 내 모습이 저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끔찍한 현실은 그를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무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절망의 땅을 떠나 탈북을 향한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향한 발걸음인 동시에 죽음의 문턱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죠. 그는 가족에게 차마 작별 인사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남겨진 가족에게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잠든 가족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새기고 어둠을 틈타 조용히 집을 나서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칠흑 같은 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바람에 풀잎이 스치는 소리마저 그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낮에는 인적이 드문 산속에 숨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고 밤에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산길을 넘어야 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탓에 배가 죽은 등에 달라붙었고 날카로운 돌뿌리에 찢긴 상처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얼어붙은 강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브로커는 강의 가장 얕은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너머가 바로 새로운 세상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리킨 곳은 희망이 아닌 죽음의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살얼음이 덮인 강은 달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검은 심연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에서 쩍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했죠. 차가운 강물이 신발을 적시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느끼며 그들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탐조등 불빛이 강물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황급히 강둑의 풀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바로 등 뒤에서 국경수비대의 고함 소리와 군견이 짖는 소리가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그들은 시간이 멈추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강을 건넜지만 위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브로커의 얼굴은 그들이 상상했던 조력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의심으로 가득 찬 눈빛은 그들을 구원의 대상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었죠. 그는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돈이 없는 이들은 인신매매범의 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삶과 죽음을 혹은 자유와 더 깊은 나락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운 좋게 브로커의 차에 올라탄 이들도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허름한 국경 마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차량 바닥이나 짐칸의 수모 공안의 검문을 피해야 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차가 덜컹거리는 소리뿐이었죠. 국경을 넘는 바로 그 순간 희미한 새벽빛이 차창으로 스며들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아주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의 또 다른 관문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국경을 넘었다는 잠시의 안도감도 잠시, 제3국에서의 삶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감옥과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주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중국, 라오스, 태국 등 낯선 땅의 뒷골목을 전전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강제 북송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공안의 제복만 보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는 듯 쳐다보기만 해도 온몸이 굳어버렸죠. 발각되어 북으로 끌려가면 어떤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렸습니다. 생계를 위해 불 꺼진 창고 같은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는커녕 때로는 굶주림을 면할 정도의 돈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했죠. 고된 노동에 지쳐 쓰러져도 기댈 곳 하나 없었고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고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